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던 양적 완화가 끝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업이 잘 되다가 힘들어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잘 되지 않은 대표님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로나 때 특별 자금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은행을 통해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을 받으신 분들 외에 분들은 제대로 정치자금을 이용하고 혜택 받으신 분들이 드뭅니다. 차라리 코로나 자금이 요즘에 나왔어야 됐죠. 제가 새로운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루틴하게 상담하면서 알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치자금 어려워하시고 모르는 부분들이 비슷비슷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스스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자금은 어떤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대출을 알아보신 대표님들은 무조건 정책자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웬만한 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은근히 신용보증재단은 다들 알던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 직원이 5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 아니어도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재단 대신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컨택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 유튜브에 정책자금 대출 혼자서 진행하는 법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각 기관에 전화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둘째, 정책자금은 직접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과 국가에서 기업의 보증을 서줘서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직접 빌려주는 것은 직접자금 대출, 보증을 서주는 것은 간접자금 대출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출은 정책기관에서 대표님 회사 통장으로 곧바로 돈을 입금시켜주는 것이고, 간접 대출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서 대표님에게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렇게 뒤에 진흥공단이 붙은 경우가 직접 대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이 재단이나 기금처럼 이름에서 이미 돈 느낌이 나는 곳들은 간접대출 기관으로 대표님 업체에 대한 보증을 은행에다 해주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증률이 90%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증률이 90%인데요. 쉽게 말해 만약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1억의 90%인 9천만 원까지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망해서 돈을 하나도 못 돌려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9천만 원을 은행에게 지불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10%, 1천만 원의 부담만 지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은행에서 좋아하는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는 본인들이 다 받고 리스크는 적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용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은행에서 그 10% 때문에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위해서 신용관리를 잘 해놓으라는 것이고요. 셋째, 직접대출 기관에서 해주는 직접대출 말고도 대리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은근히 헷갈려 하시고 정책자금을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현재 소공인 특화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손님됐다고 했던 청년 고용 연계 자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대리대출 보증서를 받으면 정책자금 보증서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담보 사업자 대출을 할 때 금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리대출 보증서 자체로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대출은 기존 보증서나 부동산 사업자 대출의 금리를 줄여주는 것뿐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넷째, 정부에서 좋아하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연체관리, 신용관리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받은 곳은 안 좋아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부가세 체납은 절대 하면 안 되시고 재무제표상으로 너무 단기순이익이 적으면 이자 내기도 힘들 업체로 여깁니다. 더불어 연구소, 각종 인증, 특허 등을 해놓으면 재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도 그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순서대로 기업 관리를 해놓으면서 정책자금 신청을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제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좀 더 대표님들 입장에서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들로 다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틴하게 한 업무 중 하나가 자금이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다시 한번 다뤄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뤘습니다. 또 유튜브로 세금이나 지원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워낙 보시는 분들이 적어서 당분간 그런 노하우는 제가 관리해드리는 기업들에게만 적용해드리는 것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보시는 분들에게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주팀장이었습니다.